안녕하십니까. 슬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활동과 연구를 통해서 효과적인 암 치료와 후속 관리에 대한 좋은 정보를 나누고 계시는 분입니다. 김진목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살코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그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 통합암 치료, 이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암 치료는 뭐죠?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를 표준 치료라고 합니다. 암 표준 치료는 매우 효과적인 반면에 공격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을 많이 만들죠. 특히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부작용 무서워서 항암 치료를 기피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드리고 표준 치료의 성적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통합암 치료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암세포가 매일 수천 개씩 생기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누구나 암에 걸리고 누구는 왜 암에 걸리지 않느냐? 바로 면역이죠. 암에 걸리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인데, 면역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잘못된 먹거리가 1위, 그 다음 흡연, 감염, 비만의 순위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임상의사의 소견으로 볼 때에는 스트레스, 즉 마음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암과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마음은 뺀 것 같습니다만 마음이 1위이고 그 다음 잘못된 먹거리, 흡연, 감염, 비만입니다. 그러니까 암 표준 치료 후에 이들 요인들을 잘 관리해 줘야 되는데, 암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 카드라 하면 이거 했다가, 뭐라 카드라 하면 저거 했다가, 시간 낭비, 돈 낭비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지도해 드리는 역할도 바로 통합암 치료 의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님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기 때문에 암 환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그 결과 잘 모르고 계실 텐데, 미국 유명 암센터들, 예를 들자면 MD 앤더슨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이라든지 유명 암센터 모두에 통합의학 센터가 있고 암 주치의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병원에는 서울대, 부산대, 아주대, 차병원 등 4곳에만 있고 그 외 모든 대학병원에는 통합의학 센터가 없습니다. 통합의학 센터가 있는 이 4병원도 다른 과 교수님들이 환자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들이 소문을 듣고 스스로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암 발병률이 높은 건 이미 유명합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또 이게 조금 특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99년인데, 그리고 또 마지막 자료가 나온 게 2021년입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년 3.3%씩 암 발생이 증가하다가 그 후 5년간은 또 3.1%씩 감소했고, 코로나 기간 동안 정체기였고 2020년에는 최저점을 찍었다가 2021년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2021년 통계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의 암 발생이 급증했지만 지난 10년간 젊은 연령층에서 암 발생이 증가해왔고, 특히 여성의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위암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2019년 남성에 있어서 폐암이 위암을 제치고 1위가 되었고,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서도 폐암 발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여성들은 갑상선암과 유방암이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감소되지 않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남성들에서는 폐암과 전립선암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방암은 주로 노년층에서 호발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년층에 호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젊은 연령층에서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암의 발생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식습관의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30년간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등 동물성 식품과 당류의 섭취가 꾸준히 증가해 왔는데 암 발생률 증가와 거의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탄수화물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탄수화물에는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탄수화물과 가공을 통해서 섬유질이 날아가 버린 단순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간단히 복합당, 단순당이라고 말하고 단순당을 더 줄여서 당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합당은 오히려 건강에 이롭고 단순당, 즉 당류는 건강에 해롭고 암의 발병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영향도 적지 않은데 우리나라 가정 어디에나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테프론 냄비 아시죠? 프라이팬 냄비 이런 테프론 냄비들이 그리고 있고 그리고 또 일회용 컵에도 PFOA라는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프론 조리기구로 높은 온도로 조리를 하면 PFOA라는 발암 성분이 증발하면서 우리 암을 초래할 수 있고 음식이 고온으로 조리될 때에도 발생하는 연기에도 발암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들에게 폐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설명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있는데 찬 음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네, 이게 뜨거운 거는 뜨거운 그죠? 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 일회용 컵 조그만 거 예. 거기다가 뜨거운 커피, 뜨거운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예, 그거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예. 그러면- 일회용 컵을 이용해야 될 때는 아. 무조건 아이스로. 이거 아이스로 바꿔야 되겠네 이제. 예. 그러면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어요? 10가지 금지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름에 튀긴 음식이고 아주 맛있는데. 소금에 절인 식품, 이것도 맛있고. 육가공 제품, 다 맛있는 거. 과자류, 청량음료, 편리류, 편의점에 파는 레토로 음식들입니다. 예. 그리고 통조림 식품, 설탕에 절인 과일, 설탕에 절인 과일을 드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뭐 야채나 과일을 그 흑설탕에 절여서 네. 그렇게 드시는 효소액이라고 하죠. 발효액. 네. 예, 그게 안 좋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예, 알고 그게 이제 있어요. 단당류죠, 그죠? 아.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냉동 간식류,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네. 것들이고, 숯불구이류. 다 맛있는 걸 이렇게 해놓으시면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로 탄 고기입니다. 그렇지. 직화. 어떤 음식이든 타면은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체중 당화산물 AGE라고 합니다. 영어로. AGE라는 성분이 만들어져서 안 좋은데 특히 육류가 타면 벤조피렌이나 HCA 같은 1군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에는 방부 목적과 발생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라는 1군 발암 물질을 섞기 때문에 문제인데 탄고기와 핫도그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감자튀김, 탄산음료, 도넛 요 5가지가 미국 암협회에서 2013년에 발표한 암을 잘 초래하는 5대 식품에 포함됩니다. 큰일 나네. 그 다음으로 우유가 문제가 되는데 우유는 수십 년간 건강식품으로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믿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신데 과거 우유는 그리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항생제, 성장호르몬 등 화학물질에 오염되기 때문에 매우 안 좋고 과거에 단백질과 칼슘이 많아서 좋다고 했던 것도 이제는 필요 이상의 단백질은 암을 오히려 촉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칼슘뿐 아니라 인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칼슘이 오히려 인 때문에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어서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고급 식품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는 연어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수입 연어의 대부분은 양식 연어인데 양식 연어는 살색이 붉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그스레한 색상을 띠기 위해서 색소가 함유된 먹이를 주고 그 색소 속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고 거기에 또 항생제 같은 화학물질이 많이 함유되어서 건강에 해롭고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땅콩 같은 견과류가 곰팡이가 설면 간암을 초래하는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래 보관하지 않아야 되겠고 곰팡이가 보이면 미련 없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땅콩에는 오메가6 지방이 많은데 오메가3와 달리 암을 유발하는 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싱싱한 땅콩이라 하더라도 많이 드시지 않으시길 권유합니다. 그래요? 땅콩도 맛있는데. 그리고 땅콩 보관할 때는 그럼 상온이 아니고 냉동실에다가 그게 보관하는 좋을 것 거죠?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요거트, 치즈 이런 유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서 더 좋은 것으로 흔히 착각들 하시죠. 착각이에요? 예, 농축되면서 단백질 함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 연구 결과 암 발생률이 3배에서 5배까지 네?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논문을 바탕으로 한 원장님의 생각으로 암을 예방하나 치료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뭐예요? 저는 스트레스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는 탄 고기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마음과 암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논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0%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진단받기 전 수년 사이에 큰 스트레스를 겪은 일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오히려 암에 걸렸을 때 음식에 제한을 두면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다 해롭다. 그래서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암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흡연 애호가들의 주장 하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게 스트레스 받느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차라리 건강에 덜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제 동료 같은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단 항암 치료 중일 때는 면역도 떨어지고 체력도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잘 드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과체중까지 되라는 것은 아니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암 예방식은 채식이죠. 암 예방식 원칙대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항암 치료 후에 먹으면 나쁠 것 같지만 의외로 또 그렇지 않은 음식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건 어떤 음식이 있어요? 의외로 좋은 음식으로 커피가 있습니다. 아이고, 네. 한잔 먹어요. 커피에는 크로겐산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오히려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원두를 첨가물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커피 머신에서 볶거나 드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정부가 권고하는 10대 암 건강 수칙도 있다고 들었는데 원장님이 한번 이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국립암센터와 복지부에서 공동으로 발표한 암 예방 수칙 10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자. 두 번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하게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자. 세 번째, 음식을 짜게 먹지 않고 탄 음식도 먹지 말자.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자.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자.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서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고 성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을 하고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을 지키고 마지막으로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서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십시오 하는 게 10가지입니다. 근데 먹는 것도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암 검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암 검진할 때 왜 CT를 찍는다든지 얼마 전에는 그 대기업의 임원들은 특별히 건강검진 좋게 한다고 펫 CT를 찍었는데 요즘에 그거 안 찍어요. 방사선에 대한 걱정 이런 것 때문에. 그건 맞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네. 방사선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으로 노출되는 방사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방사선 피폭 선량이 많은 검사는 피하시기를 권유합니다. 40대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을 받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전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면은 그 다음 검사는 MRI나 초음파로 대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고 폐암 검진은 저설량 CT, 방사선 노출이 적은 겁니다. 저설량 CT로 검사받으면 됩니다. 폐암은 일반 촬영으로는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 요인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흡연을 쭉 하셨다면 빠지지 말고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올해 내가 CT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한 1년쯤 있다가 찍으면 여기 있던 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나가지만 이제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방사선은 누적 독성이 있죠. 예. 네.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독성입니다. 예.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예, 그 암 1기, 2기야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겨내죠. 그런데 4기암
특히 말기암을 이겨냈다. 그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것이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로는 현대의학과 통합의학을 같이 병행 치료했다. 예. 두 번째로는 대부분 순채식을 했다. 비건이라고 하죠. 비건 채식을 했다. 세 번째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수술 그리고 항암 치료, 아니 수술보다도 항암 치료 너무 힘들어 하니까요. 우리가 5년 지나면 완치란 말을 쓰잖아요. 근데 암 한 번 걸렸던 사람이 완치가 있는가 이것도 궁금하고, 암 세포를 굶기는 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뭔지 그것도 궁금해요. 예, 조기암은 완치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기가 아닌 진행성 암일 경우에는 완치는 없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고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토록 관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암세포는 주로 포도당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당류를 피하라.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권유하는 것이 통곡 자연식물식을 권유합니다. 통곡은 아시죠? 현미밥이나 뭐 통밀국수, 통밀빵 같은 게 이제 통곡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탄수화물 식품을 가공해서 섬유질이 떨어져 나가서 당류가 됩니다. 그래서 가공이 덜 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먹으라는 의미로 자연 식물식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채식이라고 하는데, 채식이라고 하면 과일이나 해조류를 빠뜨리기 쉬운데 식물식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면 암세포를 굶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안 먹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암세포가 싫어하는 음식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먹으면 그럼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 안 하시던 분이 이렇게 통곡 자연식물식을 하시면 짧은 시간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놀랍도록 많아진 대변량에 놀라게 되실 것입니다. 아니,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많은 대변을 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3주쯤 되면 체중이 3 내지 5kg 정도 빠지고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달쯤 되면 불편했던 지병들이 증상이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고혈압이 있던 분이 혈압이 떨어지고 당뇨 환자들이 혈당이 떨어집니다. 늘 다니시던 병원의 의사께서 너무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조절해 주실 겁니다. 몇 달 지나면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같은 질환들은 완전히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매우 좋아집니다. 살이 빠지면 보통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죠. 통곡 자연식물식으로 체중이 빠지면 피부는 오히려 광채가 나고 맑아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특히 직장인들, 20, 30대 분들은 친구들하고 약속이나 회식 때문에 식습관 관리도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쉽게 지킬 수 있는 좋은 식습관이 있으면 추천을 좀 해주시죠. 예,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건강 습관을 지키기 어려운 분들은 계속적으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식이 조절로 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 생활습관 교정도 하기 전에 약부터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진행되고 합병증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못하실 분들은 치료를 열심히 받으셔야 되고, 고기나 생선의 섭취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시고,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할 상황이라면 제 팁인데 고기 굽는 일을 자청하시면 좋습니다. 열심히 구우면서 채소를 열심히 드시면 우거적 하면서 고기를 막 구우면 사람들이 고기를 잘 먹는 걸로 착각들을 해줍니다. 실제로 고기를 먹더라도 미리 채소를 잔뜩 먹은 후에 드시면 고기 섭취량도 줄게 되고 채소의 섬유질이 방어막을 쳐서 고기 속의 해로운 성분들을 모두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시켜주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어느 식당에 가시든 채소는 항상 풍부하게 나오기 때문에 변명거리 찾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채소와 해조류를 많이 드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금주는 필수사항이고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추종에 따라 맞는 잔으로 하루 한 잔까지만 마셔야 합니다. 맥주는 맥주잔에, 소주는 소주잔에 한 잔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패스트푸드 섭취는 무조건 피해야 되고, 아무리 식물성 원료를 하더라도 가공하면 불량식품으로 바뀌고 맙니다. 감자튀김이 대표적입니다. 미국 암 유발 5대 식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드셔야 하는데 하루 2리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은 잘못 얘기된 거고, 물 필요량은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날씨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주전부리 많이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갈증이 배가 고픈 걸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요구량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은 소변색으로 판단하시면 쉽습니다. 소변색 아시죠? 약간 투명한 노란색입니다. 그것보다 진하면 물이 모자란다는 신호고, 소변이 묽다면 물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비타민제를 복용 중일 때는 소변이 진 노란색으로 나오죠. 그걸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물을 잘 안 마시다가 신경 써서 마시려면 소변 횟수가 너무 많아져서 힘든데 이 고비를 넘겨야 하고, 소변을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물 마시는 시간을 미리 정해놓고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전 30분쯤에 한 컵, 식사 후 2시간쯤에 한 컵, 그러면 하루 3끼니까 6번이 되죠. 그리고 자기 전 한 컵, 일어난 직후에 한 컵, 그러면 8컵이 됩니다. 그래서 8컵을 마시기를 권장하고, 여기에는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 30분 그리고 식후 2시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소화가 될 때는 이제 위산이 많이 나와서 그 음식으로 들어온 여러 가지 세균들을 죽이죠.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든지 국을 많이 마시든지 하면 위산이 희석되어 가지고 세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예, 소화 능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커피와 주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로 마셔야지 차의 형태로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세요? 차는 괜찮습니다. 아, 예, 국산차 종류가 굉장히 많죠. 맛도 다양하고 해서 기호대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감입차를 추천드리고, 감입차는 천연 비타민C가 많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현미차는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고 굉장히 구수하죠. 그리고 상황버섯 달래물도 좋고, 레몬수, 그냥 생수에다가 레몬즙을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비트 갈아서 넣으면 비트수, 그리고 액상으로 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죠. 그걸 물에다 타면 영양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기호대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위장질환으로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니까 고생하는 분들도 많으셔서 위장질환에 좋은 음식도 몇 가지 추천해 주시죠. 위장에 가장 좋은 음식은 잘 알려진 대로 양배추가 어뜸이고, 그 다음에 감자, 생강, 연근, 사과, 바나나, 당근 등도 위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 암세포를 굶기는 음식으로 아까 통곡 자연식물식 이걸 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도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만들어주는 이 음식을 특별히 추천하신다 이랬는데, 이 음식이 뭡니까? 예, 그 일본 도쿄대 의학연구소에서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과 항암작용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항암기능이 있는 채소 82가지 종류를 전부 조사한 결과 고구마가 브로콜리도 제치고 양배추도 제치고 1위를 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안토시아닌은 암세포 성장에 필요한 염증과 활성산소의 발생을 억제하고 몸속 세포가 염증이 생기고 노화되는 것을 억제해서 각종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고구마에 대한 항암 연구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고구마를 매일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50% 적게 암에 발병했다고 합니다. 고구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안토시아닌 때문인데, 베타카로틴은 몸속에서 비타민 A로 바뀌면서 인체 세포에 생기는 염증을 막아서 각종 암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에 따르면 고구마 속에는 강글류사이드라는 당지질 성분이 있는데, 세포의 성장, 정식, 분화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려주는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정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는 변비도 해소시켜주고 체중 감량, 고혈압, 당뇨,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항암 작용도 있고 피부 노화도 방지해주고 면역력 강화 등의 작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매우 많은데 고구마의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삶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군고구마. 그죠? 근데 요즘에는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기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거기다 넣어서 군고구마 형태로 먹거든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잘 먹어요. 예. 어떻게 섭취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고구마는 첫째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의 좋은 성분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껍질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 고구마의 전분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얄라핀 성분도 껍질에 많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고구마는 색깔별로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색깔별로 고구마 속에 포함된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좋고, 자색 고구마에는 항산화 성분의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이 다른 고구마에 비해 거의 10배나 많이 들었고, 베타카로틴은 호박 고구마에 100배 이상 많이 들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구마는 생으로 먹거나 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는 흥미롭게도 조리 방법에 따라 혈당 지수가 크게 달라지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GI가 55였는데 30분간 삶았을 때 46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반대로 구웠을 때는 94로 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작용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강불효사이드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쪄서 먹는 게 좋고, 구워서 먹는 거는 비추합니다. 그럼 고구마만 먹으면 목 막히고 그래서 사이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고구마를 저는 동치미하고 먹으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예. 뭐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요? 예, 첫째로 여러 가지 식품이 있는데, 첫째로 무하고 같이 고구마를 생으로 갈아서 먹을 때 무하고 같이 넣으면 좋습니다. 농식품 종합 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무 속에는 식이섬유, 비타민C,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또한 음식물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 속에 각종 항암 성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와 함께 갈아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과가 있는데, 고구마는 섬유질과 아마이드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장에 가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과 속에 펙틴 성분이 장벽에 막을 만들어서 유독 물질 침입을 막아주기 때문에 장내 이상 발효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말씀하신 김치인데, 고구마와 함께 먹기 편한 식품으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김치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고구마가 텁텁해서 목이 막히거나 단맛에 물릴 때쯤 김치를 먹으면 시원한 맛을 내면서 깔끔하게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칼륨 성분이 김치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균형을 맞춰주고, 더욱이 김치에 풍부한 유산균이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해주는 작용까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뭐 무작정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텐데 주의사항이나 당부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면 좀 해주시죠. 고구마는 일단 칼로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위가 약한 사람, 신장이 약한 사람, 당뇨병 환자, 장이 과민한 사람은 고구마 섭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안 되고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예. 이 암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겁나니까 민간요법이라든지 뭐 치료법 뭐 이렇게 하면 암에 뭐 카더라 이런 게 많아요. 제대로 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튜브에도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 너무 낯선 정보, 이런 일이 정도로 너무 낯선 정보는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물론 근거를 제시합니다.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논문은 전 세계로 보자면 매일 수천 편이 쏟아지기 때문에 논문을 증거로 들더라도 그 논문이 권위 있는 논문 잡지에 실렸는지 그 출처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합암 치료의 선구자 김진목 원장님과 암을 물리치는 식습관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봤습니다. 딱 3개월만 먼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곰도 100일이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원장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